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디자이너의 생각법, 누구든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잘 하기 어려운 브랜딩이라는 주제로 오늘 퍼셉션의 대표 최소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희님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희 이 크라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제가 영광이죠. 어, 아주 간략하게 최소연 대표님의 네, 그러한 양력을 제가 어, 살짝 이제 읊어드리면은 이제 서울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온라인 모임 서비스의 원조로 불렸던 인터넷 사이트 프리첼에서 입사하신 후 디자인 팀장으로 일하시다가 현재 2002년부터 퍼셉션이라는 디자인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 뭐 할리스 커피라든지 플레이스 제주라든지 이마트라든지 되게 여러 유명한 기업들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신 대표님입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혹시라도 최선 네, 대표님께서 더해주실 소개가 있으시다면 잠깐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어, 네, 네, 너무 오랜만에 고등학교 소개해 주셔서 되게 좋은데, 사실 학부 졸업도 의미 있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던 터라, 네, 고등학교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학부에서는 디자인 전공했는데, 사실 저희 과가 이제 산업디자인과로 되어 있고 제품 전공, 그래픽 전공이 좀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품 전공을 하다가 이제 말미에 한참 전인 그 90년대 후반에 막 IT 인터넷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그래픽 쪽으로 조금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공을 이제 마지막에 틀었던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음, 디자인 졸업을 하고 한참 일을 하다가 석사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쪽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뭐글 쓰고 말하고 그림 그리고 하는 것들에 이렇게 균형감 이런 것들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일 열심히 하고 있는 네, 퍼셉션 최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뭐 대표님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경력이 오래되시기도 하셨고 다양한 분야에서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신데 저는 사실 항상 이제 뭐 다양한 분들을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으면 처음 여쭤보는 게 그래서 네. 어떻게 처음 디자인을 하시게 되셨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아, 대표님은 어떠한 계기로 이 디자인이라는 곳에 발을 담그게 되셨는지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을지. 이거 약간 뭔가 멋있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되는 걸까요? 뭐 저는 둘 다 좋습니다. 솔직한 버전도 좋고, 멋있는 버전도 좋고, 네. 아니면 웃긴 버전도 좋습니다. 이거는 솔직하고 웃긴 버전일 것 같은데, 그, 아주 어렸을 때는 제 꿈이 뭐였는지 기억은 안 나고 아빠 꿈만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원래 한 중학교 정도까지 꿈은 기자였어요. 기자였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뭐 중3 때 담임 선생님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예고를 진학을 하게 되고, 그 예고 때는 1학년 때 이제 다양한 전공들을 다 한번 해보다가 2학년 올라가면서 실제 자기의 세부 전공을 좀 정해야 되는데 그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음, 엄마가 서양화 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림 뭐 미술 하면 뭐 순수해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디자인이 너무 재밌었던 거죠, 당시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생각보다 단순해서 작업복 주머니에 이렇게 그 쪽지를 정말 순수회와 4개, 디자인 4개 해서 쪽지 접어서 넣고 한 2번을 뽑았어요. 2번을 뽑았는데 네. 거짓말 같으시겠지만 진짜 2번 다 디자인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냥 이건 운명이다. 네. 근데 약간 사실은, 응, 네네네. 본인 주머니에 본인이 써놓고 본인이 뽑았는데 이제 딱 디자인이 나온 거예요. 그쵸. 누구한테 창피해서 얘기도 못하고 이건 나의 네네. 운명이다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버전이긴 해요. 네네네. 근데 당시에 이제 디자인 수업 해주시던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 순수해야 하면 밥 많이 못 음, 먹는다. 근데 저는 돈은 잘 모르는데 밥 많이 못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그때 아무튼 세부 전공을 그렇게 정하게 됐고, 사실 근데 고등학교 때 정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성향이 조금 이렇게 엉덩이 무겁기로 유명해서 네네. 한번 정한 건 일단 한번 해본다. 그렇게 해서 디자인 쪽에 시작을 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재밌네요. 그러면은 이제 디자인이라는 거를 선택하실 때 어떻게 보면 운명의 제비뽑기를 이제 실행을 하셔서 지금 네, 이 자리까지 오게 되신 거군요. 너무 맞습니다. 재밌다. 그때 혹시 죄송해요. 너무 네. 멋있는 명분이 별로 없어서. 아니에요. 그게 네, 얼마나 좋아요. 아니, 사실 모든 이제 일상에서 우리가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이 모두 다 거창하고 멋있을 그런 것도 아니거니와 사실 그러지 음, 않은 것들이 되게 결국에는 인생의 많은
이제 향방을 좌우하는 그런 걸로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저 너무 재미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이. 네. 네네. 그러면 이 얘기 하나만 더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수많은 전공 중에서도 왜 하필이면 그러면 그 디자인 전공이었냐를 좀 생각해 보면 어 물론 이제 그래픽 디자인이나 이쪽도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있었지만 제가 처음에 이제 대학 들어가서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손에 만져지는 물성이라든지 조금 더 몸을 많이 쓰고 사람을 많이 만나고 하는 쪽은 확실히 뭐 제품 디자인이나 공간 디자인이나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네. 저의 성향을 조금 보니 정말 진드같이 앉아서 막 작업을 하고 정말 끝장나는 어떤 결과물을 뽑아내는 건 말고도 다른 부분에 훨씬 더 재미를 많이 느껴서 아마도 그쪽으로 선택을 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음 디자인을 선택하신 이후에 서울대학교에서 산업디자인학부를 졸업을 하시고, 그 네. 다음에 이제 취업을 하신 곳이 프리첼 맞죠? 네, 우리가 프리첼 아는 그 맞죠. 근데 프리첼 모르시는 분들 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한참 전 얘기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제가 안다는 건 네. 저도 어느 정도 세대가 좀 지났다는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뭔가. 그러니까. 사실 네. 싸이월드 전이잖아요. 싸이월드 전에 프리첼 막 그 어떤 시대였죠? 사실 그 당시에 그 되게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이 1세 한국으로서는 거의 사실상 1세대, 1.5세대 시절이었잖아요. 그 네, 중에서도 프리첼이 맞습니다. 사실상 탑 중에 하나였고, 네. 어떻게 프리첼에 들어가시게 되신 거예요? 네. 예전 기억을 이렇게 막 소환시키고 계신데 사실 프리첼 이제 공식적으로 뭐 회사원으로서 다녔던 건 그렇지만 이제 학교 다니는 내내도 1년 정도 휴학하고 뭐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센터에서 인턴십 하면서 뭐 UX도 하고 뭐 GUI도 하고 온갖 약간 디자이너 근로 장학생처럼 뭐 CES 판넬도 만들고 했었던 경험들을 좀 했던 것 같고 네. 졸업을 하면서는 당연히 삼성전자를 가는 걸로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뭐 활동으로 인해서. 근데 프리첼에 가게 된 계기는 음, 여름에 이제 후배가 병특으로 프리첼이라는 데 가게 됐다며. 근데 명함을 인쇄를 해야 되는데 인쇄를 할 줄 모른다고 SOS가 왔어요. 제가 워낙 이렇게 누구 도와주는 거 되게 좋아하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데이터만 만들어 오면 내가 인쇄 버전으로 만들어서 인쇄하는 거 도와줄게. 그렇게 해서 명함을 만들어 드리다가 거의 가게 됐는데 때는 이제 1999년 7월이었나 8월이었나 그랬었고요. 네네. 한참 프리첼 서비스가 이제 그 밀레니엄, 네, 2000년 1월 1일에 오픈을 했으니까 그거보다 한 6개월, 5개월 정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들어갔는데 너무 신기했었죠. 음, 사실 뭐 학교 다니면서도 그 네이버가 지금의 네이버가 되기 전에 SDS 사내벤처로 있었을 때 첫 번째 로고나 화면 디자인 같은 것도 작업을 많이 했었지만 네네. 이게 디지털 미디어나 온라인 쪽이 이렇게 성장할 줄은 미처 저는 이제 생각도 못하고, 뭐 제비뽑기 같은 거 하는 애니 그런 거 예측 못했던 것 같아요. 못하고, 그냥 들어가서 재미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으면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프리첼은 당시에 정말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 할 것 없이 너무나 일 잘하기로 유명한 분들이 다 이제 모이다 보니까 음, 아마도 완전히 초창기에 들어가서 한 분 한 분 모이는 것들에 대한 에너지도 없고 또 저도 일을 배운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서 그렇게 한 만 3년 조금 넘게 계속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거기서 이제 디자인 팀장으로서 다양한 그런 셋업을 잡아주시고, 사실 저는 거기서 기억에 남는 게 그런, 뭐랄까? 그 프로필 셋업에도 상당히 사람들이 공을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작업을 하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프리첼 네, 내에서 혹시 어떤 부분이 좀 그런 사람들과의 뭐 케미면 케미일 수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혹은 어떤 네. 피처나 혹은 어떻게 보면 1세대 이런 원조격인 그런 모임 서비스를, SNS 서비스를 만드시다 보니까 우여곡절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에 네. 남는 그런 부분도 혹시 있으셨나요? 기억에 남는 부분이야 사실 그때 기억이 하나하나 너무 다 소중해서 막 이 이야기만 가지고도 막 일주일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최근의 일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19년이 서비스 런칭하고 나선 아니지만 어쨌든 프리첼이 만들어진 지 이제 만 20주년 되는 때였었고, 네, 그때 당시에 물론 이제 프리첼은 지금은 없는 서비스고 없는 회사잖아요. 그쵸. 근데 당시에 이제 여러 해를 거쳐서 갔었던 오비 멤버들끼리 우리
프리첼 20주년을 기념하자. 그래서 이제 모이게 음, 됐어요. 모이게 됐는데 여전히 또 이렇게 오지랖 넓어서 총대 매야 되는 멤버 중에 제가 하나였으니 기획해서 프리첼 2.0이라는 것으로 많은 오비 멤버들이 모였고, 실제 대화나 이런 것들은 뭐 수백, 뭐 백 몇십 명, 200명 정도가 얘기는 나눴지만 모인 사람들은 한 7, 80명 정도 됐었던 것 같고, 네네. 그러면서 사실 가장 최근에 그때 예전의 기억들을 막 불러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에피소드라고 하면, 사실 아픈 에피소드가 딱 하나가 기억이 나고, 유료화라는 사실 상상도 음, 못했었던 것들을 선언하시면서 이제 어려워졌었던 거. 근데 어려웠던 기억은 그거 하나였던 것 같고요. 네네. 사실 잠도 못 자고 너무나 그냥 주어지는 일들을 다 해내야 됐었지만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그래도 자기 역량이라든지 함께 일하는 법들을 많이 배우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고, 음, 에피소드 하나 기억이 나는데, 아마 여기 조금 연차가 되신 분들은 그 프리첼 처음에 이제 출범하면서 나왔었던 광고, 애니메이션 광고가 기억에 나실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영화 감독분이 그 총괄을 하시고, 약간 외계인이 떨어져서 프리첼의 그 로고하고 심볼 마크였었던 모자이크 버전들이 막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중에 사각형 하나가 이제 바닥에 툭 떨어져서 그 아이를 뭔가 집으면서 일어나는 어떤 뭐 이야기 이런 것들이 광고에 음, 나왔었는데, 실제 이제 뭐 지금이야 대부분 모든 게 다 CG로 가능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물성이 있는 거를 뭘 만들어야 이걸 보고 어떻게 적용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네네. 있으셨거든요. 근데 이때 그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들 아무도 없어서 사무실에. 음, 그래서 제가 저녁에 6시였나 5시 50분이었나 그런데 이제 을지로 가서 아크릴 가게를 막 돌아다니다가 그것도 주먹만큼만 가져오면 되는데 사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색깔별로 잘라오고 워낙에 이제 뭐 제품 디자인 그래도 배웠다고 그 샌딩을 하죠. 이렇게 빼빠라고 하죠. 네, 샌드페이퍼. 빼빠지를, 샌딩 다 해서 집에서 이제 드릴로 구멍 뚫어서 열쇠고리 만들어서 실크스크린 밀어온 이제 프리첼이라는 로고 타입 거기다 다 박아서 그렇게 해서 아무튼 목업을 만들어서 이제 광고 촬영을 할 수 있게끔 보내드렸었는데 이후에 그게 어쨌든 서비스 런칭하면서 전체 요즘 얘기하는 굿즈? 네, 음, 굿즈로 실행을 하게 되는 기억이 나네요. 지극히 아, 개인적인 기억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그 119처럼 나타나셔가지고 그런 역할을 계속 하셨던 것 같기도 하네요, 뭔가. 근데 네, 이제 그 사실 프리첼이라는 어떻게 보면 1세대 그 닷컴 이제 붐이죠. 닷컴 붐. 네네. 한국에서의 닷컴 붐이 이제 일어났을 때 어떻게 보면 거의 선두주자였던 회사가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뭐 어려워지는 순간들이 왔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저도. 네. 네, 근데 이 시점이 제가 볼 때는 그 2002년 퍼셉션을 창업을 하신 시점과도 좀 비슷하게 맞물려 들어가는 것 같은데 혹시 네네. 어떠한 계기로 퍼셉션을 창립을 또 그때 하시게 되셨는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퍼셉션을 만들게 된 계기도 사실 뭐 여러 매체에서 잠깐 얘기는 하긴 했는데 얘도 사실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음, 그 프리첼이 아마 어려워지지 않았다면 아직도 다니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네네. 당시에는 이제 뭐 회사에서 남편을 만났었는데 둘 다 이제 뭐 월급이 안 나오고 약간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니까 둘 중에 하나는 뭔가를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었고 그 얼마 음, 전에 크라에 보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뭐 하나 뾰족한 것이 없는 경영학과 학생들의 괴로움이 토로되는 장도 있더라고요. 저희 네네. 남편이 이제 경영학과 출신인데 그래서 빠르게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제가 낫겠다 그래서 어쨌든 퇴사를 결심하게 될 때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디자이너 중에 제가 거의 마지막으로 나왔거든요. 음, 그랬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아르바이트를 할까 프리랜서를 할까 막 고민을 하던 중에 뭐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철수했지만 네, 그 모바일 관련된 회사에서 좋은 오퍼가 오셨었고, 그때 인터뷰를 네네네. 진행을 하다가 그냥 굉장히 어린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일한 지는 좀 오래됐으니까 내가 아무리 365일 막 하루 20시간씩 열심히 해도 회사의 흥망성쇠는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걸 이제 깨닫고 음, 내가 과연 조직에 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됐었던 것 같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정말로 이제 생계 때문에 막 밤새서 일하고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네, 남편이 약간 부추겼죠. 그렇게 혼자 계속 일하면 일 성과도 안 나고 몸 망가지고 커리어 관리도 안 되니까 회사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네네. 얘기를 해서 정말 제가 프리체를 2002년 8월 말일인가 9월 2일인가 아무튼 퇴사를 했는데 그 퍼셉션의 등기는 9월 11일이에요. 그래서 음,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막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한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시지만 실제 일주일 동안에 벌어졌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을 만들 때도 당시에는 뭐 무슨 디자인 아니면 무슨 애드 이런 형태의 이름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워낙 다양한 분야에 막 관심 많고 뛰어다니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옆에서 이제 보고 있었던 남편이 자기가 쓰려고 약간 킵해 놓았었던 URL이 있는데 그냥 네네. 너 줄 테니 네가 써라. 음, 네, 그래서 만들어진 회사와 이름이 퍼셉션입니다. 그렇게 탄생을 하게 된 회사군요. 네,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남편분이 되게 옆에서 그 소연 대표님이 이거를 꼭 이제 하나를 회사를 해야겠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시다가 뭔가 그 어떻게 보면 남자분들 되게 비상금 꽁쳐놓듯이 혹은 좋은 술 한쪽에 키핑 해놓듯이 해놓으셨던 이 펄셉션이라는 URL을 또 공유를 해주신 게 또 재밌네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의 이러한 루트를 밟아오시고 프리첼이라고 하는 1세대 이제 한국의 SNS 회사를 다니시면서 팀장도 하셨는데 어떻게 네, 보면은 이제 그 퍼셉션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되게 지금은 다양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포트폴리오 라인도 대충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소개되어 있는 부분을 구경하기도 하고 네, 네, 소연님께서 이제 종종 공유해 주시는 작업물들을 봤을 때 되게 당연히 브랜딩 쪽에서도 너무나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시기도 하시고 혹은 되게 음, 실용적인 그런 작업 예를 들면은 그 상수도 고지서였나요? 네. 서울시? 네, 그런 것도 하시고 되게 다양한 업무를 하게 되시는데 이러한 퍼셉션이 어떤 계기로 프로젝트를 처음 받게 되었으며 음, 이러한 받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그 사실 회사가 이제 처음 만들어졌을 때 제가 굉장히 어떤 목표와 목적을 명확하게 가지고 시작을 했다면 처음부터 그 기조에 의해서 조금 움직이고 물론 또 중간에 바뀔 수도 있었겠지만 처음엔 정말 생계형이었었던 것 같고요. 초기에 몇 달 동안은 워낙에 이제 뭐 프리체리도 있었고 뭐 예전 경험들 살려서 지금 흔히 얘기하는 UI나 UX 관련된 일들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2, 3년은. 근데 이제 앞에서 학부 전공 선택도 얘기했었지만 저의 성향 자체가 워낙에 물성이 조금 있고 오래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애착이 많이 가다 보니까 네. 이게 해가 가면 갈수록 온라인 미디어나 디지털 미디어는 너무 이제 약간 정이 안 간다. 음,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이제 주변에 이제 동료들하고 같이 해서 조금 더 뭐 이게 웹만 만들었었다면 프린트물로 좀 더 옮겨가고 프린트물 만들다가 패키지 작업을 하게 되고 패키지 만들다가 뭐 리테일 매대나 이제 VMD 작업들을 하게 되고 이렇게 좀 확장이 됐었는데 어쨌든 큰 기조로 보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전략 컨설팅 회사에서 잠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네. 이제 그런 거죠. 전략 너무 중요하고 보고서도 너무 중요하지만 실제 고객들의 이제 눈앞에 혹은 만져지는 어떤 접점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디자인을 이렇게 나 같은 학생한테 그냥 아르바이트를 줘도 되나? 라는 음, 약간 질문 혹은 문제의식이 생겼던 것 같고, 그렇다면 나는 어떤 디자인을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사실 학부 때부터 조금 많았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네네. 보니 회사를 만들면서도 이게 웹페이지를 만들던 뭔가 뭐 종이 지질에 뭘 만들던 아니면 VMD를 하던 간에 근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단박에 뭔가 비즈니스 전략까지 짤 수는 없지만 전략을 이해하고 이거를 스토리텔링하고 얘를 디자인으로 구현해내는 전체적인 연결 과정은 조금 필요하겠다라고 공부를 하던 중에 누구나 다 아시는 아이데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뭐 이래저래 접하게 되죠. 그래서 2007년인가 그때 인터뷰를 하면서 퍼셉션은 한국의 아이데오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마치 선언한 것처럼 돼서 지금도 쭉 그렇게 확장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데오가 얘기하는 것들은 결국은 뭐 디자인 싱킹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제 해결들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조금 더 바꿔본 게 디자인적인 관점? 어떻게 보면 관찰하고 발견하고 또 거꾸로 뒤집어 보고 질문을 해보고
아이디어를 뭐 확산하고 다시 수렴하는 기준을 만들고, 그래서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이 전체 과정에 퍼셉션은 디자인 띵킹 말고 크리에이티브 띵킹이라는 걸 좀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많이 동료들과 했던 것 같고요. 네. 사실 이게 말의 차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디자인 띵킹 중요한데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만드는 건 어떻게 고민해야 돼? 라는 부분까지 사실 많이 그동안에 회사가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뭐 아이데오 모델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브랜드 관련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브랜드 에이전시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왜 네. 그러냐면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고 또 논리적으로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멤버들이 모여서 결국은 디자인 전략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브랜드 개발이라고 하는, 요즘에는 그래서 새로운 관점으로 어떤 브랜드의 가능성을 조금 점지하는 전략 쪽까지도 굉장히 많이 좀 하게 됐는데, 하게 되고 브랜드 개발하고 브랜드 경험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 접점의 디자인들을 기획하고 또 디자인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는 뭔가 새롭게 만들어야 되거나 변화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디자인 솔루션들을 내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브랜딩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혹자는 뭐 브랜드 에이전시다, 브랜드 컨설팅 회사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시지만, 저희랑 오랫동안 다양한 일들을 해주신 분들은 그래도 퍼셉션은 약간 좀 희한한 회사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그 질문 드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방금 말씀을 해주신 그러한, 제가 바라본 부분에서는 퍼셉션은 일반 요새 트렌디한 에이전시의 모습과는 되게 달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방금 말씀해주신 몇 가지 포인트 중에 그 본질적인 부분, 스트래티직한 부분, 그리고 물성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그런 회사다라는 점에서 되게 달랐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네. 그러니까 되게 결과물만을 되게 멋있게 보여주는 작업들이 되게, 우리는 요새는 정말 뭐 비엔스라든지 드리블이라든지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디자인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것은 결과물의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측면만을 보여주는 건데,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이 본질과 프로세스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퍼셉션의 작업들을 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납득이 되고, 이러한 과정과 혹은 이러한 본질에 대한 추구가 되게 글과 말과 작업이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로 다 보인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되게 멋있는 에이전시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뭐 아이디어라는 말씀을 네, 아닙니다. 근데 진심으로요. 근데 아이디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아이디어가 한국의 아이디어 코리아라는 이름을 달고 와도 퍼셉션을 한국에서 입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제가 아이디어를 대변하는 말도 아니고 그냥 제 3자의 개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네. 사실 한국 시장의 이러한 역동성과 이런 측면에서 본질을 담아낸다는 부분이 저는 정말 사실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에이전시를 운영을 하시는 측면에서 봤을 때 되게 이러한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만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 클라이언트가 듣지 않으려면은 솔직히 할 수가 없는 이야기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퍼셉션 그리고 최소연 대표님이 어떤 클라이언트를 이제 어떤 좋은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혹은 그러한 어떠한 클라이언트가 좋은 클라이언트인지에 대한 기준, 혹은 그러한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방법 같은 게 있는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게 작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일을 이제 함께하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그렇고 본질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걸 알지만, 그래서 저희도 그 가치를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뭐 일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결과물도 사실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멋있어야 되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순간순간에 이건 너무 멋있지만 근거가 없는 아이들도 도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안에서나 밖에서나 우리가 이번에는 노선을 어떻게 정하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일단은 대화가 되시는 분들하고 되게 오래 갔던 것 같고,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또 뭔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영업을 하고 프로젝트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은 보면 그래도 인복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 게,
프리첼을 이제 퇴사하고 나와서 초창기에는 거기 계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퇴사하고 또 다른 조직에 가 계신 분들이 많이 소개를 해주셨고, 음, 클라이언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퍼셉션 창업하고 두 번째 아마 클라이언트였을 거예요. 당시에는 좋은 콘서트라고 하는 공연 기획하고 이제 실행하시는 팀이었고, 그때 만났었던 이제 기획 과장님, 네, 그분이 지금 스페이스 오디티의 김홍기 대표님이시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김홍기 대표님하고 그때는 뭐 실무진하고 막 재밌게 일을 하다가 그때 좋았었던 거는 물론 좋은 콘서트가 비용을 아주 많이 주거나 하는 이게 공연의 업태상 그렇진 않았지만 시놉시스부터 얘기하고 시나리오부터 얘기하면서 서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계속 얘기하고 조율하고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저희 멤버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었던 거 그래서 그때 경험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이제 연을 이어오다가 몇 년 전에 이제 저 창업합니다. 그러셔서 저희가 또 도와드렸었던 기억이 나고요. 클라이언트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첫 번째 일했던 분들이 소개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 또 뭔가 이렇게 약간의 바이럴을 시켜주셔서 계속 좋은 분들을 조금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정하는 어떤 뭐 이분은 좋은 클라이언트다, 이분은 아니다, 이건 하자 말자라고 정하는 기준 중에는 일단 대화가 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질이네 전략이네 이게 결과물까지 끌고 가는데 수많은 어떤 토의나 의사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화 부분이 조금 많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재미냐 경험이냐 명분이냐 아니면 돈이냐 이게 노선이 몇 가지가 있다면 그중에서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은 우리가 취해올 수 있는 것들을 만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나름의 이제 기준을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저희 뭐 내부적으로 방법론이나 이런 기준 매뉴얼들 되게 많아서 프로젝트 유효성 진단 뭐 이런 것들을 시트에 어마어마하게 질문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다시 조금 돌아가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프로젝트의 목표가 명확한가? 그래서 저희랑 만나서 뭘 어떤 것들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싶으신가에 대한 것들이 명확한 클라이언트가 그래도 결과가 계속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요즘에 많은 에이전시들이 고민하고 있지만 이게 하청이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하시는가 아니면 정말로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시는가라는 부분들이 좋았던 것 같고 그 부분들이 이제 좋았던 클라이언트 분들 같고요. 아까도 대화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정답이 없는 것들을 최적의 상황을 선택해야 되는 그 이제 과정의 연속이기 때문에 네. 과연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저희를 믿고 이제 같이 대화해 주실 마음의 준비가 좀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 단기간에 이러한 제가 듣기로는 뭔가 좋은 클라이언트란 어느 정도의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함께 빌드업 할 수 있는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들리는데 사실 네. 저는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실 에이전시 입장에서 되게 당장에 돈이 되는 프로젝트를 또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운영을 하고 진행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뭔가 어느 정도 카테고리 두 가지 이상의 네. 카테고리에 속하면 이게 진행이 돼야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너무 공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사실 이게 클라이언트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내부에서 프로젝트 할 때도 너무너무 필요한 게 저희끼리도 아직도 이거 내부 킥오프 할 때 정말 목표를 우리끼리 이게 재미와 경험인지 아니면 돈과 명분인지 아니면 돈과 즐거움인지 이거를 조금 노선을 분명하게 하면 디자이너들이 이제 흔히 저도 그렇고 이제 범할 수 있는 대세에 대한 맥락보다는 나의 작업의 결과물에 너무 몰입하게 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조율할 수 있지 않을까요라는 얘기들이 이제 내부에서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작년부터 조금 프로젝트 회고나 이제 내부 킥오프를 조금 더 신경 쓰고 있는 중인데 결국은 그런 클라이언트를 만나려면 저희도 이게 어떤 목적으로 진행되는 건가라고 내부에서도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얘기들도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사실 그런 뭔가 내부에서의 정립이라든지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채로 외부를 맞이했을 때는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는 클라이언트는 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요. 사실 그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한 것 같네요.
근데 사실 제가 사실 최소연 대표님의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사실 그 작업물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계속 써주시는 글들이라든지 강연 이런 것도 되게 재미있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재미있게 봤던 강연 중에 하나가 그 세바시 강연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아, 네. 거기서 저희 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이 크라 제목도 따오긴 했는데 누구든 음,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잘하기 어려운 브랜딩이라는 사실 이 주제도 네, 저는 되게 저희가 한번 다뤄봄직한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주제를 잡긴 네네, 했어요. 근데 일단 네. 그 브랜드라는 말 혹은 브랜딩이라는 말이 되게 정말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러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사실 많은 분들이 혼동하거나 혼재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제가 진짜 존경하는 최소연 대표님께 이 브랜드와 브랜딩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었어요, 사실. 되게 음, 너무나 큰 이야기긴 하지만 네, 최소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브랜드란 무엇인가, 그리고 브랜딩이란 무엇인가, 사실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네. 네, 어, 그 브랜드는 어쨌든 존재 그 자체를 브랜드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무조건 어떤 존재만 있다고 얘가 뭐 훌륭한 브랜드네, 브랜드네라고 칭해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존재의 이유가 명확하게 뭔가 보여지고 있는 소통이 되고 있는 어떤 존재. 이 존재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국가일 수도 있고, 어떤 서비스일 수도 있고, 제품일 수도 있겠죠. 물론 기업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어쨌든 브랜드는 존재가 있는 것들을 브랜드라고 칭하고 싶고, 네, 이 브랜드가 뭐 태어나기 전의 과정서부터 또 태어나고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쨌든 브랜드가 매력적으로 계속 애착 관계를 지속해야 이 브랜드도 생명력이 유지가 되기 음, 때문에 그렇게 관계를 잘 만들어 가는 어떤 모든 작업들, 행동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존재의 이유가 명확한 이 브랜드가 네, 얼마나 이 브랜드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서 오랫동안 애착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느냐에 관련된 이게 음, 언어든 비언어든 제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표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것이든 아니면 뭐 만져지는 텐저블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모든 활동들을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네요. 어떠한 존재, 그 존재를 빌드업 해나가는 모든 과정이 또 브랜딩이다. 네, 명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다면은 이제 네, 뭐 이러한 브랜딩, 어떠한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네, 성공하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브랜딩의 이러한 작업들이 네. 필요한지, 뭐 이러한 혹은 어떠한 뭐 브랜드의 조건이 혹은 브랜딩의 요소들이 성공하는 브랜드를 만든다 이러한 뭐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네, 정답을 알면 뭐 늘 네네, 매번 잘할 텐데 사실 매번 어렵다고요.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브랜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보통 뭐 수십 년 전에 전문가들이 MI, 뭐 BI, VI 얘기하면서 마인드 아이덴티티, 뭐 비헤이비어 아이덴티티, 비주얼 아이덴티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결국은 세계관, 철학, 내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가라는 마인드 아이덴티티와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일들을 하는데 라고 하는 행동에 관련된 것과 그래서 말과 그림이나 이런 것들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데 라는 부분들이 결국은 삼위일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어야 이게 브랜드로서 올바른 어떤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고 이게 네.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이제 쭉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저는 이제 브랜드를 사람하고 되게 닮았다는 생각 많이 드는데 저희도 한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다가 갑자기 왜 저래? 어머 얘답지 않아라는 표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여러 갖추어야 되는 정체성의 요소 중에 몇 가지들이 이렇게 틀어졌을 때인 것 같은데 음, 결국 성공하는 브랜드란 뭐 말씀드렸던 것들이 조금 일체가 돼서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인 것 같고 음, 이런 것들을 만드는 방법은 아까도 이제 의도나 목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뭐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만들 때 얘를 만들어야 되는 의도가 뭐지? 이게 내재 동기에 의한 건가? 아니면 외재적인 어떤 동기나 어떤 뭐 트렌드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갑자기 만들어지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게 돼서 의도가 무엇인가? 또 그러면 같이 만들어가는 구성원들이
어떤 브랜드가 지향해야 되는 가치든 아니면 보여지려고 하는 모습이든 하려고 하는 활동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대를 만들어서 같은 목소리로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당연히 선행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그 브랜드를 인큐베이팅 한다. 예를 들어 뭐 아이로 치면은 이제 아이를 갖고 뭔가 태교하는 기간이겠죠. 이제 네. 인큐베이팅을 하고 뭔가 나아서 잘 길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외부에서 저희처럼 에이전시나 컨설턴트들이 도와드리는 것들은 뭐 저희 뭐 인공수정도 하고 산파도 하고 이모님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브랜드를 낳고 기르는 정말 중심은 브랜드 오너들한테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고 마음가짐이 괜찮은가에 따라서 성공하는 브랜드는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외부의 도움이나 내부의 중심을 가지고 계속 믿고 사랑해주는 사람들한테 솔직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얘가 잘 커야, 그래야 성공하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뭔가 인공수정도 하고 산파도 하고 네. 이모도 하고 이 부분에서 사실 저는 명언이다, 또 명언이 탄생했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저 많이 그러면은 나아서 그래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려운 주제라고 질문이라고 해놓으시고서는 이렇게 유창하게 답변 다 잘 해주시니까 저는 뭐 당연히 이러실 줄 알았지만 네, 그러세요. 네. 근데 사실 저는 네. 이런 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브랜딩을 만드시는 분의 입장에서 또 영감이라는 게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재, 되게 잘 잡혀 있는 레퍼런스가 될 만한, 영감을 받을 만한 브랜드를 항상 주시를 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최소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혹시 그러한 국내외 브랜드가 있으신지, 혹은 있으시다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브랜드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이슈들이 다 영감의 소재이긴 한데, 특히나 브랜드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뭐 저희가 워딩으로 뭐 미션이네, 비전이네, 뭐네라고 풀어내는 어떤 브랜드 플랫폼에 관련된 것부터 사실 표현에 관련된 것들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잘하는 선수들도 너무 많고, 너무 많아서 정말 진짜 브랜드가 뭘까라는 고민도 사실 하게 되고, 어제 저녁에도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글로벌 뭐 탑 브랜드라고 하는 데들의 슬로건이나 아니면 태그라인은 뭐가 있는지 또 막 검색을 해보는데, 네. 재밌는 게 사실 늘 탑에 걸려 있는 데들은 순위가 좀 변경되긴 하지만 그냥 모두가 알고 있는 브랜드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디자인이네, 브랜드네, 또 마케팅이네 이런 거 하는 우리 이제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좋아하는 브랜드라는 것들의 이게 공통적인 속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개인적으로 물어보라 그러시면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뭐 무인양품 좋아해요, 뭐 코스 좋아해요, 라미 좋아해요, 다 좋아하지만 제가 특별히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일단 사람 브랜드. 사람 브랜드요? 이게 제가 이제 막내가 어리다 보니까 위인전을 다시 읽거든요, 요즘에. 네. 근데 보니까 위인전에도 뭔가 제목이 붙어 있어요. 뭐뭐뭐뭐 해서 뭐뭐한 라이트 형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되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어떤 어백 카테고리라든지 본인의 정의라든지 표현하는 것들이랑 거의 같다고 느껴졌고, 네. 이 사람들이 어떠한 동기로 인해서 이런 활동들을 지속했고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해 주는가라는 것들을 보니까, 예전의 위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너무 잘 달리고 있는 이 사람 선수들 있잖아요. 각각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네네. 근데 그 사람 브랜드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진짜 스토리가 있으니까. 이게 뭔가 물건 혹은 뭐 회사 어떤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스토리를 막 정리한 게 아니라 본인들의 스토리가 있어서 사람 브랜드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봤었던, 정말 훌륭하다라고 생각했었던 브랜드는, 물론 뭐 명품계에는 뭐 에르메스다 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겠지만, 그 피아노 쪽에서는 또 스타인웨이 앤 선스가 있고, 일본의 뜨개질 바늘만 엄청 오래오래 뜨개질 용품만 만들었었던 크로바라는 데도 있고, 또 뭐 싱거 미싱, 저 미싱 너무 좋아해서 싱거 100주년 기념으로 나왔었던 것도 막 굳이 막 돈 모아서 사고 그랬는데, 그 카테고리의 대표 선수이자 굉장히 오랫동안 전통과 기술력이나 어떤 브랜드의 인간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진화해 왔었던 브랜드를 저는 정말 최고의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되게 네. 스토리가 중심이 된 인물 혹은 브랜드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되게 높으신 것 같은데, 네. 네. 사실 요즘 들어서 진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람 개인의 브랜드도 되게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개인의 브랜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네.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만의 고유 브랜드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명제도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음,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 생각이 갑자기 스치네요. 사실 퍼스널 브랜딩 관련된 뭐 강연이나 세미나 요청 왔을 때가 제일 어려워서 대부분은 고사하게 되는데, 어, 결국은 이거는 어떻게 조금 해석을 하고 싶냐면, 저는 아직 이렇게 개인의 브랜드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공부를 좀 안 했으니까, 진중권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빌리자면, 네. 그 존재의 미학에 대해서 말씀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만들고, 왜냐하면 주변에서 아무도 만들어주는 게 아니니까. 음,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나갈 것이냐. 나는 뭐 10명의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고 살아갈 거냐, 아니면 나는 뭐 수천만 명의 사람들과 굉장히 브로드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음, 부분들이 결국은 개인도 어떤 존재, 앞에서 말씀드렸던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그 이유를 만들고 내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의해서 내가 뭐 일희일비하거나 흔들리는 게 아니라 계속 나를 단련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말씀드렸던 브랜드가 태어나서 진화하는 과정이랑 거의 100% 동일하다고 음, 보고, 음, 그런 관점으로 봐서는 개인에게도 브랜딩이 너무 필요하다. 음, 왜냐하면 다들 장명 가지고 본인들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고, 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름 뜻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자꾸 옛날 사람 같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도 있다라고 믿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요즘에 얘기되는 브랜딩이나 개인 브랜드를 보면 대부분 다 보여주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또 초점이 막 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도 있어서 네. 분명히 필요하긴 한데 어떤 브랜딩을 할 거냐라는 것도 좀 정해야 되겠다. 음, 결국은 내 중심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 브랜드가 약간의 그 대상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징 돼서 요즘에 얘기하는 뭐 부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음, 근데 부캐가 있고 원래 본캐가 있으려면 그 메인에는 본질적인 브랜드가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개인도 다 브랜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음, 개인이야말로 우리가 브랜드에서 속성으로 얘기하는 유니크함, 독창적인 것들이 너무나 얘는 다 사람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음, 그런 걸 이제 휩쓸리지 않고 어떻게 자기만의 목소리로 만들 수 있느냐, 음, 중요하긴 중요한 것 같아요. 다만 접근을 어떻게 할지는 또 사람마다 좀 다른 접근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음.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러한 개인의 스토리 혹은 개인의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름값을 한다고 말씀을 이제 비슷하게 하셨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만의 명제나 미션을 가지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부캐라는 측면도 사실 요새는 우리가 참 재미난 세상에 살고 있는 게 그 멀티버스에 이제 점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캐릭터가 뭐 유재석 씨만 해도 캐릭터가 몇 개예요. 뭐 근데 물론 뭐 그러니까. 이제 막 정말 뛰어난 작가나 PD들이 만들어주는 캐릭터가 대부분이겠지만 개인도 그런 다양한 캐릭터가 이제 개인의 브랜딩이 필요한 시대가 온 것 같다는 생각도 저도 들어요. 예. 네. 저희 지금 뭐 45분 넘게 벌써 다양한 이야기들, 최소연 네. 대표님의 성장 과정과 어떻게 해서 프리첼이라는 회사를 다니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 회사를 나와서 현재 퍼셉션이라고 하는 회사를 창립하시고 운영하셨는지에 대해서 벌써 뭐 짧은 시간으로 느껴지는데 45분 넘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네요. 네, 저희 시간이 진짜 빨리 어, 가네요. 그쵸.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시간 네. 엄청 빨리 간다고. 네. 음.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초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 5분 정도 후에 그 손을 들어주시면은 한 분씩
혹시 질문하실 부분이나 최소연 대표님과 나누고 싶은 화두가 있으신 분을 한 분씩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가 5분 후에 다시 노티피케이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손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한 5분 정도 네.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눠보다가 제가 다시 이제 5분 후에 다른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눈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커피 좋아하시죠? 커피 좋아하죠. 네. 사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지금은 한국에 워낙 또 이제 커피 씬이 대단하기도 하고, 커피 브랜드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게 있었지만,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혹은 이제 중간중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느끼는 이제 이런 대형 체인 중에 되게 느낌이 좋게 다가왔던 국내 브랜드가 할리스 커피라는 데가 있었는데, 네. 거기 리브랜딩 작업을 맡아서 하셨던 걸로 저는 봤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거 얘기 좀 잠깐 들려주세요. 네, 할리스 얘기를 조금 들려드릴까요? 네, 할리스 네. 커피가 지금부터는 이제 할리스 커피를 떼고 할리스로 가는데요. 2012년 여름 8월에 처음 만나게 됐었고, 이미 이제 글로벌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 어느 정도 조사 진단하고 큰 어떤 뭐 지향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셋업을 조금 해주셨던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처음 만나면서는 그래서 실제 이런 지향 방향들을 어떻게 다양한 접점들이 제대로 풀어낼 거냐라는 부분들과 정말 우리 뭐 BI 디자인 뭐 패키지부터 막 뭐 아이덴티티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실행 전략이 막 필요한 때였었어요. 네. 그래서 들어가서 할리스 BI 만들고 뭐 패키지 다 바꾸고, 그리고 워낙에 저희가 공간이나 서비스에서 커스터머 전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 접점별로의 문제 해결이라든지 디자인 아웃풋이라든지 이런 것들 쭉 만들었는데, 하다 보니 결국은 커피 매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매장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 네.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 아이덴티티까지 쭉 확장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당시에 저희 이제 못하는 거 못한다고 얘기하니까 저희는 설계 잘 모르고 뭐 모르는데요 라고 했더니, 할리스 팀에서는 저희 워낙에 이제 설계 전문가들은 많으니까 네.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크게 우리 브랜드의 어떤 아이덴티티라는 부분을 이렇게 끊김없이 여러 채널에서 하나로 좀 정리하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었고, 그렇게 돼서 처음에 리뉴얼 시작해서 적용되고, 또 느슨하게 뭐 폴서나도 새로 만들고 또 매장 만들고 새로운 어떤 뭐 그 플래그십 같은 것들도 기획하면서 한 3년 반 정도를 일을 같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이제 투자가 들어왔었고, 그때도 너무 좋았었던 기회는 저희가 대부분 컨설팅하고 이제 뭐 용역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막 운영을 같이 본다든지 이게 정말 실행되는 것들을 경험하기 조금 어려운데, 네. 이게 투자도 들어오고 저희도 계속 느슨하게 계속 이제 연결고리들을 가져가다 보니까 정말 변화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었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한국 계시는 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는 현재 BI, 그리고 매장에서 만나시는 그 빨간 문, 저희 그 시그니처 레드도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작업들도 진행을 했는데, 기억에 남는 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경영진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대부분 뭐 브랜드네 뭐 디자인이네 그러면 그냥 업체여서 그냥 가지고 오세요, 저희가 선택할게요로 다시 뭔가 바꿔오라 그러고, 이런 것들 가지고는 해답을 좀 찾기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내부의 팀처럼 좀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나 저희 뭐 담당 팀장이나 이렇게 보직을 주셨었고요. 그래서 명함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고, 그러다가 2015년이 조금 넘어가면서는 이제 프로젝트 계약 관계는 끝났는데, 워낙에 같이 일했었던 동료들하고 너무 가깝게 재미있게 일을 하다 보니 네. 계속 연락하고, 뭐 예전 대표님도 만나고 또 새로 대표님 되신 분도 만나고 이렇게 관계가 됐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작년 말에 이제 할리스의 새로운 또 부모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바뀌었는데 다시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 디자인이 예쁘고 밉고 이거를 당장 뭐 리뉴얼을 하고 이 이슈라기보다, 작년에 코로나 이슈도 조금 심각했었고, 또 우리가 커피나 그냥 카페라는 공간에서만 몰입된 게 아니라 워낙에 할리스가 카공족들한테도 그 애정이 많은 약간 몰입 공간으로 유명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자라야 될지 진화해야 될지라는 전략 방향을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다. 근데 완전히 새로운 팀보다는 그래도 한동안 고민했었던 팀을 만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니 고민을 좀 같이 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되게 놀라고 감사하고 너무 좋았던 게, 이렇게 연이 이어져서 또 다른 같은 데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연말 연초에 막 붙어서 이제 실무팀들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어쨌든 저희는 어제? 그제? 네, 그제부로 프로젝트는 종료는 됐습니다만 음, 어쨌든 뭐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또 만나보실 수 있겠지만 할리스 커피에서 커피를 떼고 할리스가 줄 수 있는 어떤 다양한 가치들을 조금 더 발산해 보자. 이게 음, 카페 공간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이런 브랜드 경험들을 어느 곳에서든 즐길 수 있도록 뭔가를 다시 조율을 해보자라는 거랑, 음, 이거는 사실 말씀드리는 게 좋나 싶은데, 그, 모먼트 오브 딜라이트라는 약간 슬로건을 뽑아내면서 결국은 딜라이트한 순간들이 우리가 그냥 맨날 놀고 즐겁고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일을 하는 순간에서도 얼마나 서로를 존중하는가, 라는 음, 부분에서 희열이 느껴지고 기쁨이 느껴지고 그런 부분들이 또 고객들한테도 전해졌으면 좋겠다. 근데 원래 할리스의 그 대표 메뉴 중에 바닐라 딜라이트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엮어서 앞으로 그래도 더 좋은 그런 경험으로 만날 수 있게끔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이게 아까도 이모님 얘기는 했지만 저희 계속 부모님 바뀌는데 이모님 한 팀인 그런 느낌이라 되게 책임감도 막중하고 되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응원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진짜. 사실, 진정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브랜드의 오너에 상관없이 그 브랜드와의 파트너십을 딱 맺어서 가시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사실 쉽지 않은데. 진짜 주인 바뀌면, 내가 아는 어디, 뭐, 누구 있는데 이러면서 바뀌기 십상이잖아요. 예, 그런 경우도 사실 에이전시에 몸담고 있으면, 뭐,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맞아요. 또 그런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네. 그 오너분께서도 계속 이어나가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분명히 드네요. 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할리스 커피에서 그 커피라는 단어를 뺐다는 것도 좀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네요. 네. 아니, 근데 만났는데 갑자기 음, 근데 왜 커피는 안 떼셨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네. 처음 미팅을 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는 떼는 것과 그대로 가는 것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게 떼고 붙이고가 이름이나 뭐, 이게 BI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방향이나 아니면은 지금 이미 이제 가고 있는, 물리적으로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을 좀 감안하면, 그때 당시에는 떼는 게 아니라고 다들 판단을 했습니다. 라고 예전에 의사결정됐었던 보이스를 제가 이제 브릿지가 돼서 전달해드리는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음, 생각이 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음, 그쵸. 사실 또 그런 부분에서 그 회사의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단순하게 뭐 커피 붙이나 마나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사실 네. 그게 그 단어 하나를 붙이고 안 붙이고가 진짜 엄청난 방향성의 제시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음. 네, 그런 고민을 또 이제 그런 분들과 하셨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한 단어, 저는 저한테도 너무나 배우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최소연 대표님과 함께 다음에 어떠한 주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주제 혹은 또, 저희가 이야기 나눌 만한 소재가 있으면은 한 번 또 더 모시고, 예,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또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그리고, 정말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함께 해주신 리스너분들에게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은 그 말씀 끝으로 이 자리 마무리 해봤으면 하는데 혹시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뭐 스피커로도 몇 번 참여해봤고 했었지만 이렇게 뭔가 제가 제 생각을 얘기해야 되는 자리가 이게 생각보다 오프라인보다 훨씬 더 긴장도 되고 그렇구나. 또 잘 모르는 분들을 만나 뵙게 된다라는 어떤 설렘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에너지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뭐 브랜딩에 대한 화두로 던져주셨으니까 그 얘기를 조금 하면서 마무리를 하자면 본질이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하고 다 의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내가 그림을 잘 그려내야 되겠다라는 강박관념도 약간 있고 또뭐 글을 좀 더 잘 쓰고 싶다, 아이디어를 좀 더 잘 내야 되나?
뭐가 잘 안 되면 내가 좀 부족했나라는 것들을 여전히 실감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저도 디자이너고 또 기획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모두 개인의 브랜드이거나 아니면은 본인들이 어떤 만들고 계시는 어떤 브랜드들, 뭐 조직의 일일 수도 있고 개인 사업일 수도 있고 결국은 지금 나는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혹은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한다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더 즐거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늘 던지면서 가야 결국은 나라는 브랜드도 조금 많이 아프지 않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요즘에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하드해서 네, 힘들고 있는 중이라 의미 있는 일이고 재미있는 일이니까 다들 화이팅 하시고 네, 올해도 잘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밀도 있는 시간, 또 의미 있는 시간 되셨으면 하고요. 오늘 하루도 한국에 계신 분들, 미국에 계신 분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이 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